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살면서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방금 내가 했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명절도 전도 아무것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시원했습니다. 아니, 시원하다기보다는 후련했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온 것처럼요. 며느리 지연이가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혼자였구나.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랐구나.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에 대한 고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명절 전날 밤은 항상 이렇습니다.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잠을 설치다가 결국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명절 아침에 남편이 일찍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익숙한 풍경이니까요. 별 생각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밤까지 준비해둔 재료들이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갈비는 이미 하루 전에 재워두었고 전 부칠 재료들도 다 손질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그저 부치고 무치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앞치마를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하늘 한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의 하늘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대감이 있달까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다 모이겠지. 큰아들 민순애도 오고 작은아들네도 오고 손주들이 와서 방방 뛰어다니면서 할머니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기분이 드니까요. 동그랑땡을 빚으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손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거든요. 작년에도 민순의 딸아이가 동그랑땡을 집어먹으면서 할머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져가서도 먹을 수 있게요. 고기 완자도 넉넉히 만들고 동태전도 준비하고 표고전도 부치고 손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도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저는 거의 다 부쳐졌고 이제 잡채를 무칠 차례였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삶아둔 당면을 꺼냈습니다. 당면이 너무 퍼지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삶는 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당면에 간장과 설탕,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채 썬 야채들을 넣고 볶아둔 고기를 넣고 계란지단도 올리면 잡채 완성입니다. 완성된 잡채를 큰 접시에 담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양도 넉넉하고 이 정도면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지금까지 준비한 음식들을 확인했습니다. 갈비찜, 각종전, 잡채, 나물 반찬들, 동그랑땡, 김치, 식혜까지 빠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송편도 어제 빚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었죠.
명절 음식은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누가 이거 없냐고 물어보면 그게 얼마나 민망한지 아십니까? 부엌 창문으로 이제 완전히 밝아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9월의 햇살은 뭔가 다릅니다. 여름의 따가운 햇살도 아니고 겨울의 차가운 햇살도 아닌 딱 적당히 따뜻한 그런 햇살이죠. 그 햇살을 받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날씨도 좋고 음식도 잘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모인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거실 쪽에서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는 하품 소리와 함께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곧 부엌으로 들어온 남편이 말했습니다. 벌써 다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이따가 아이들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남편은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사실 남편이 명절 준비를 도와준 적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면 힘이 나거든요. 휴대폰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민수네가 10시쯤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갈비찜을 끓이고 송편을 찌고 식탁을 차리면 딱 맞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갈비와 양념, 물을 넣고 센 불에 올렸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정말 완벽할 거라고,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두고 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하는 카톡 소리였습니다. 저는 불을 줄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혹시 민수가 일찍 출발했나? 아니면 작은 아들이 뭔가 물어볼 게 있나? 설레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큰아들이 보낸 메시지였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아.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못 온다고요?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일 생긴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 생겼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도 좀 쉬어야지. 쉬어야지? 쉬어야지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쉬어야지라는 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명절에 집에 오는 게 일입니까? 가족이 모이는 게 일입니까? 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쉬어야지? 그럼 나도 쉬면 되겠네. 제 손가락이 화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몇 시간 동안 음식을 준비한 제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쉬어야 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읽은 표시만 떴을 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갈비찜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 국물이 거의 다 졸아 있었고
냄비 바닥이 살짝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스불을 끄고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송편도 쪄야 하고 식탁도 차려야 하고. 아, 그런데 민수네가 안 온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입니까? 거실로 나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민수와의 대화창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민수가 장난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내용은 같았습니다. 못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쉬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도 시댁 명절을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무조건 시댁에 갔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더했습니다. 명절 며칠 전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 다 체크하셨습니다. 전이 조금만 두꺼워도 지적하셨고 나물이 조금만 짜도 다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견뎠습니다. 이제 제가 시어머니가 되었고, 이제는 제가 편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명절 준비는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던 일까지 제가 다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손주들이 오면 그것만으로 힘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민수는 안 온다고 합니다. 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쉬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작은 아들네도 와야 하고 시동생네도 와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열어 갈비찜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많이 타지는 않았습니다. 물을 조금 더 넣고 다시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대로 일을 했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혹시 작은 아들도 못 온다는 건 아니겠죠? 불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12시쯤 도착할게요. 아, 다행이다. 작은 아들네는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작은 아들네라도 오는 게 어디야.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큰아들네가 안 온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지금쯤 민수네가 도착했을 시간입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손주들이 할머니하고 뛰어들어올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정적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준비해둔 음식들이 갑자기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 준비한 걸까? 오지도 않을 사람들을 위해 새벽부터 이렇게 고생한 걸까?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눈물이 또 핑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제 눈물이 부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아직 손님들이 올 텐데.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동생 내외였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띄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시동생이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추석 잘 보내세요. 시동생 부인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와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밝고 반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들네도 곧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큰 손주가 생각났습니다. 민순의 딸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 올라갔습니다. 갈비찜, 전, 잡채, 나물, 송편. 푸짐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한 가족이 빠져 있으니까요. 다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수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못 온대. 남편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쉬고 싶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쉬고 싶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절에 집에 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평소 같으면 기뻐했을 겁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맛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먹어야 할 사람은 여기 없는데. 동서가 또 말했습니다. 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저는 언니처럼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화가 폭발했습니다.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손맛이 좋으면 뭐해요? 자식들이 안 오는데. 제 목소리가 식탁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몇 시간씩 준비했는데 쉬고 싶다고 안 온대요. 그럼 나는 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살았어요. 30년 동안 명절 한 번 안 빠지고 시댁에 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갔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큰며느리는 쉬고 싶다고 안 온대요. 이게 말이 돼요? 남편이 제지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애들 앞에서. 하지만 저는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당신은 뭐 하나 준비한 거 있어요? 당신은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사실이니까요. 시동생이 난처한 표정으로 눈치를 봤습니다.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며느리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처럼 구박한 적도 없어요. 명절에 오라고 재촉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오고 싶을 때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작은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마 형님 댁도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사정이요? 무슨 사정입니까? 사정이 뭐가 있어? 쉬고 싶다는 게 사정이야? 저는 식탁을 탁 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손주들이 놀라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손주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대접받으면서까지 명절 준비 못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제가 한 행동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명절 날씨는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소곤거리는 소리들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아마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형님이 왜 저러시나, 피곤하신가 봐. 뭐 그런 이야기들을요. 하지만 아무도 제 진짜 마음은 모를 겁니다. 30년 동안 쌓인 이 서러움을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수와의 대화창을 다시 열었습니다. 여전히 그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못 간다는 메시지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수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겨우 민수가 받았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말라고요? 화를 안 내.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너희 오기만 기다렸는데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화가 안 나?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좀 쉬고 싶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쉬고 싶다는 말.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해? 가족보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힘들어해요. 매번 명절마다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대요. 지연이가 힘들다고요? 그럼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나는 혼자 다 준비해도 괜찮고? 민수가 또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너무하다고요? 내가 너무해? 자식 생각해서 음식 준비하는 게 너무한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항상 엄마 기준으로만 생각하세요. 저희 사정은 생각 안 하시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르고 키운 아들이 지금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안 올 거지? 그럼 오지 마. 영원히 오지 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대접입니까? 방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동생도 며느리도요. 저는 그냥 이 방에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이 서러움을 혼자 사귀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문 열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무늬도 없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그 천장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걸까?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저를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밖에서 들릴까 봐요. 그래서 이불로 얼굴을 덮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서러운 명절은 처음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눈물을 다 쏟아내고 나니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았지만 가슴속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와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지연이가 민수를 부추긴 거니까요. 저는 지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너 이 집 며느리 맞니?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면 다입니까? 죄송하면 다야? 명절이 장난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뭐, 사람? 제가 지연을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겁니까?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저 혼자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운전하고 일만 하다 와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일만 하다 온다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매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 오겠다는 거야? 시어머니 혼자 두고.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작은 댁도 가잖아요. 시동생 내외분도 계시고 어머니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큰 며느리가 안 오는 게 문제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저도 친정 부모님이 계세요. 올해는 친정에 가고 싶어요. 친정에 가고 싶다고요? 친정은 명절 아닌 날에도 갈 수 있잖아. 왜 하필 명절에 가야 해?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명절이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친정 부모님도 나이 드시는데 얼마나 더 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각을 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명절에 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못 갔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시댁이 우선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참았는데
지연은 참지 않겠다는 겁니까? 며느리가 힘들면 시어머니는 죽어야 돼?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돼? 사실이잖아. 너희는 편하게 쉬고 나는 혼자 고생하라는 거잖아. 지연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제 명절을 갖고 싶어요. 제 명절이라고요? 뭐, 제 명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좋아. 내 명절 가져. 대신 우리 집에는 다시 오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냐고요? 왜? 내가 당하고만 살 줄 알았어? 3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제 목소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어떻게 진정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숨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숨도 못 쉬고 살아야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쉬세요. 명절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내년부터는 다 같이 외식하면 어때요? 외식이라? 명절에 외식을 해? 그게 말이 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어머니만 힘드실 필요 없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하는 줄 알아?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럼 가족끼리 외식하면서 함께 하면 되잖아요. 지연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야.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제 삶도 중요해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제 명절을 갖고 싶어요. 제 삶도 중요해요. 그 말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며느리였을 때를요. 그때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가고 싶다고, 제 명절을 갖고 싶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지연은 그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침없이요. 세상이 변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참았는데 지연은 왜 참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명절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이 노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나가서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이 외로움과 서러움을 안고서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조용히요. 소리 없이요.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쯤 더 지났을까요? 저는 방에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소리,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평소 같으면 제가 제일 행복해할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소리들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SNS를 켰습니다. 별 생각 없이 피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 사진을 올렸더군요.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파란 바다가 보였습니다. 하얀 모래사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지연과 민수가 보였습니다. 둘 다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민수는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지연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둘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글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힐링 명절, 하트 이모티콘. 제 손이 떨렸습니다. 힐링 명절이라고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다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 그렇게 미안해하던 목소리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 사진 속 민수는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댓글들을 봤습니다. 와, 부럽다. 우리도 내년엔 이렇게 해야지. 명절 탈출. 성공. 힐링 잘하고 와.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힐링이라니? 명절 탈출이라니?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까?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배경을 봤습니다. 어디쯤일까요? 남쪽 바다 같았습니다. 아마 부산이나 거제도쯤 아닐까요? 날씨도 좋아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맑은 바다.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민수네는 지금 그곳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 겁니다. 집에도 안 오고요. 문자 한 통 보내놓고 말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을 봤습니다. 지연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 아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이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 거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 작은 며느리가 이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형님 잘했다는 겁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까? 저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실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아직 음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휴대폰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봤어? 작은 며느리가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좋아요 눌렀더라. 형님 부럽지? 너도 저렇게 하고 싶지? 작은 며느리가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실수로 좋아요가 눌러져?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진정해.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하라고? 당신은 이 사진 봤어? 저는 남편에게도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가 지금 저기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힐링 명절이래. 우리 혼자 두고 말이야. 시동생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라니? 또 이해해 달라는 말입니까? 이해? 뭘 이해해? 시어머니 혼자 두고 바다 가서 노는 걸 이해하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큰애네도 1년 내내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한 번쯤은 쉬어야 한다는 거지. 그럼 나는 1년 내내 안 힘들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손주들이 놀라서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바보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너희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내가 호구지, 호구. 제 목소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일어나서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형이 잘못한 거예요. 엄마 잘못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그럼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저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갈비찜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다 누구 좋으라고 만든 건데. 저는 그릇을 식탁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튀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생을 누가 알아줘? 아무도 모르잖아. 저는 전 접시도 밀쳤습니다. 접시가 식탁 끝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너희 이렇게 좋으라고 내가 몇 날 며칠 이 고생했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애들 보는 데서.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애들이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 큰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다에서 놀고 있어. 엄마 생각도 안 하고. 제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울지 마세요. 형님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위로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왜 이렇게 서러운데?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옆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참았어. 30년을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불평 안 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제 목소리가 바닥으로 깔렸습니다. 손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어린 손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손주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무서웠나 봅니다.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손주를 안고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해 봐야겠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전화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마음 떠난 애한테 무슨 말을 해? 저는 일어났습니다. 손주를 놓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잠그지 않았습니다. 잠글 힘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지연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뭐라도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은 그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조용했습니다. 아마 다들 조심스러워하고 있겠죠. 제 눈치를 보면서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제가 무슨 폭군입니까? 그냥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왜 다들 저를 무서워하는 겁니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었습니다. 남편, 민수, 작은 아들, 며느리들이 모두 있는 방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민수가 보낸 거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년에는 꼭 갈게요. 내년에는 꼭 가겠다고요? 그 말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괜찮다는 겁니까? 올해는 포기해도 된다는 겁니까? 저는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희 마음대로 해라. 엔터를 쳤습니다. 다음 줄에 또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명절 안 챙긴다. 엔터를 또 쳤습니다. 전도 안 붙인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비찜도 안 한다. 계속 썼습니다. 송편도 안 빚는다.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시댁 명절 빠진 적 없다. 엔터를 쳤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갔다.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쉬고 싶다고 안 온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다. 이제부터 나도 쉰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올라갔습니다. 1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읽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방금 뭘 한 겁니까?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까?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들 알 겁니다. 제 마음을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 4, 5 모두가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까? 제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까?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뭐라도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답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입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였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수와 이야기하면 또 싸울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 다시 걸려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받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라니?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톡방에 저런 메시지를 올리면 어떡해요?
다들 보잖아요. 그래, 다들 봐야지. 내 마음을 다들 알아야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내년에는 꼭 갈게요. 또 그 말입니다. 내년에는 꼭 가겠다는 말. 내년? 올해는 어떻게 하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너무 피곤해요. 이해해 주세요. 너만 피곤해? 나는 안 피곤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침묵했습니다. 엄마도 쉬세요. 명절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민수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명절 준비를 안 하라고? 그게 말이 돼? 민수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래요.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다니? 시대가 변해도 가족은 안 변해.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민수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엄마 기준으로만 생각하세요. 우리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 입장을 생각 안 한다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는 명절이 좋으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힘들어요. 그럼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나는 좋아서 명절 준비하는 줄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안 하시면 되잖아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누가 하라고 했냐고요? 너희가 오니까 하는 거지. 너희가 먹으니까 하는 거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안 해도 돼요. 그냥 만나기만 해도 좋아요. 만나기만 하면 뭐해? 명절인데 음식도 없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외식하면 되잖아요. 요즘은 다들 그래요. 또 외식 이야기입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외식? 그 소리 지겹다. 명절에 외식을 하는 게 말이 돼?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라니? 받아들이긴 뭘 받아들여. 나는 안 변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엄마. 엄마만 안 변하시니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문제라고요? 왜? 내가 당하고만 살 줄 알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엄마, 아무도 엄마를 당하게 하려는 사람 없어요. 그냥 우리도 숨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숨도 못 쉬고 살란 말이야? 저는 울먹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쉬세요. 우리 걱정 마시고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거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너희랑 명절 보내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더 이상 너희한테 기대 안 할게.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운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단톡방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아들은 착합니다.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는 저한테 잘했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일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민수는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동서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힘내세요. 형님 잘못 아니에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가서 밥 먹자. 혼자 있지 말고. 하지만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빨간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명절 저녁의 노을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노을이 슬퍼 보였습니다. 저처럼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걸까?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쯤 되었을까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거든요. 어둠 속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아무도 제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요. 눈이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말입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저녁을 먹고 있겠죠. 제가 준비한 음식들로요. 저 없이도 잘들 먹고 있더군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나 없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요. 특별히 볼 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가더군요. SNS를 켰습니다. 피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요. 그때 알림이 떴습니다. 지연님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라고요? 저는 그 알림을 눌렀습니다. 왜 눌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화날 걸 알면서도 눌렀습니다. 마치 상처에 손이 가듯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녁 바다였습니다. 어두워지고 있는 하늘과 잔잔한 파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의 그 조심스러운 목소리는 어디 갔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움직였습니다. 민수가 보였습니다. 민수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은 드디어 저희 시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럽다, 용기 있네. 나도 내년엔 해야지.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용기라고요? 시어머니를 두고 바다로 가는 게 용기입니까? 사실 결정하기 쉽지 않았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카메라가 다시 지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몇 시간씩 운전하고 가서도 계속 일하고 집에 올 때는 탈진 상태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연이 지금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요. 그래서 올해는 용기 내서 저희만의 명절을 만들었어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민수가 지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잘한 것 같아. 둘이 웃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댓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시댁은 뭐라고 안 해요? 시어머니 반응은 혹시 싸우신 건 아니에요? 지연이 그 댓글들을 읽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얘기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요. 그 말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내년엔 그럴래요. 응원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요. 지연이 지금 방송에서 저를 악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정말 좋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바다를 비췄습니다. 힐링 중이에요. 진짜 힐링.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여기 음식도 맛있어요. 횟감이 정말 신선해요. 둘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은 먹지도 않고 그곳에서 회를 먹고 있었습니다. 제 갈비찜보다 그곳 회가 더 좋은 겁니까? 아, 저기 불꽃놀이 하네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카메라가 하늘을 비쳤습니다. 불꽃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어두운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지연과 민수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를 두고 떠나온 죄책감 따위는 없어 보였습니다. 댓글 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100개, 200개, 300개.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사람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지연의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지연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어머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지연 편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하트를 손으로 만들어 보였습니다. 민수도 같이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끊겼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까만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오지 않았다는 걸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십니까?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른 지인이었습니다. 순애야, 명절 잘 보내고 있어? 아까 내 며느리 방송 봤는데.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던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치욕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창피한 일이 또 있을까요? 세상 사람 다 보라는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악마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참았어. 그냥 다 참았어. 그런데 지연이는 왜 참지 못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요. 그분도 저한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명절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시어머니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힘든 것만 생각했습니다. 나도 젊을 땐 시어머니 욕했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나도 똑같이 하고 있었네. 그 깨달음이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들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똑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다고 하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휴대폰에서 계속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인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왜 그래?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이 수치심과 분노와 슬픔을 혼자 견디고 싶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같은 인사말들이 들렸습니다. 시동생네가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나가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시동생네도 지연의 방송을 봤을까요?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럼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쌍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작은 아들네도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 가요. 조심히 가거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남편만 남았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요. 눈물은 그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문 열어줘.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또 두드렸습니다. 밥이라도 먹어야지.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고 싶었습니다. 영원히요. 밤을 새웠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연의 방송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민수와 지연의 얼굴이요. 그 얼굴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새벽이 되어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는 설렘으로 가득했는데 오늘은 공허합니다.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밤새 온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5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지인들이 보낸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힘내,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그 위로들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창피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게요. 저는 메시지들을 읽지 않고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요. 어젯밤 제가 보낸 메시지 이후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화를 내야 할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제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곧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커피를 타는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한참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일어나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니 남편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구나. 남편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남편의 위로가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서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해 볼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전화해봤자 소용없어.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닐까? 달라지라고? 뭘 달라져?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명절 준비 말이야. 너무 힘들어 하잖아. 이제는 조금 내려놓는 게 어때? 내려놓으면 뭐가 남아? 가족이 모이는 게 명절인데 그것마저 내려놓으면 뭐가 남냐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 말은 당신 말 알아. 귀찮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힘든 거 이제 알았어? 30년 동안 힘들었는데 남편이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30년 동안 저는 혼자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앉아서 먹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방을 나가니 저는 다시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계속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전화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받아야 할까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은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어젯밤 방송 봤죠?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지연이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지연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그럼 민수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지연이 방송할 거라는 걸요? 알고 있었어? 제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민수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지연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렸어? 아니면 그냥 놔뒀어?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답은 뻔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을 말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응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지연이도 힘들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민수의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이해해 달라는 말이네요. 이해. 그 소리 지겹다. 그럼 나도 이해받고 싶은데? 민수가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해해요. 저희도 엄마 힘든 거 알아요. 알면서 왜 이래? 알면서 왜 바다 가서 놀고 방송하고 그래?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요. 자기들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럼 나는 죽으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무도 엄마를 죽으라고 안 했어요. 극단적인 게 아니야. 사실이잖아.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혼자 남는 거잖아. 민수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과할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참내 사과?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사과하고 넘어가자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칩니다. 정말 지쳤습니다. 싸우는 것도, 화내는 것도, 서운해하는 것도 다 지쳤습니다. 알았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푹 쉬어라. 민수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다음엔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음식도 시켜 먹자. 민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볼 수 없었지만요. 응, 진짜야.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괜찮아.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쉬어야 한다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을 챙기고 그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엄마, 고마워요. 민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고맙다니? 뭐가 고맙다는 걸까요? 제가 포기해서 고맙다는 걸까요? 아니면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보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젖었고 저는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1시간쯤 더 지났을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깨우니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어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제 준비한 음식들이 아직 그대로 있네요.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것들도 있었고 식탁 위에 그대로 놔둔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갈비찜을 봤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갈비찜이었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익었고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반도 먹지 않았더군요. 저는 그 갈비찜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뿌듯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허무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새벽부터 고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들도 봤습니다. 동그랑땡, 동태전, 표고전. 하나하나 정성껏 부친 전들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만들었던 것들이요. 하지만 손주 중 한 명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민순의 딸아이는요.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동그랑땡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허무했습니다. 잡채도 보니 색색의 야채들이 예쁘게 묻혀져 있었습니다. 당면도 적당히 익어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잡채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덜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간도 딱 맞았고 당면도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 억지로 삼켰습니다. 밥 먹어야지.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같이 먹자. 음식 다 버리면 아깝잖아. 그래, 아깝죠. 이 모든 게 아깝습니다. 제 시간도, 제 노력도, 제 마음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밥을 퍼왔습니다. 그리고 국을 데워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그리고 삼켰습니다. 기계적으로요.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먹는 행위만 했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네요. 침묵 속에서 둘이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왜?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와줬어야 하는데 당신 혼자 힘들게 했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사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해왔으니까 익숙했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요. 이제부터는 내가 도와줄게. 남편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는 안 할 건데? 남편이 멈칫합니다. 그게 정말 안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안 해. 명절 준비 이제 안 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니 이상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을 이제 안 한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다. 당신도 이제 쉬어야지. 쉬어야 한다는 말. 모두가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쉬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쉬는 건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은 음식들도 정리해야 했고요.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릇을 씻고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익숙한 동작들이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텅 빈 채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귀성길 정체 소식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고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구나. 하지만 저는요? 저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제가 민수와 통화한 이후로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잘 들어갔니?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인사를 쓰는 게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눌렀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네, 엄마. 잘 들어왔어요. 걱정 마세요. 민수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저희도 잘 들어왔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작은 며느리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꼬리만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응, 다음에 또 해줄게. 라고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다음에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답게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습니다. 맑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고 또 어두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을요. 그 한숨 속에 지난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로 살아온 30년, 시어머니로 살아온 시간들이요. 내년엔 달라지겠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명절을 안 챙기면 뭘 해야 할까요? 음식을 안 만들면 제 존재 이유는 뭘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위로의 말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꽉 쥐어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뭘까요? 명절 준비가 없는 일상은 어떤 걸까요?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음식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먹을 수도 없을 텐데요. 저는 용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들을 용기에 담았습니다. 작은 아들 내줄 거, 시동생 내줄 거, 하나씩 나눠 담았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명절 끝날 때마다 하던 일이었습니다. 민수네 것도 담아야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수네는 오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담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이란 게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민수네 묵도 정성껏 담았습니다. 갈비찜도 전도 잡채도 다 담았습니다. 용기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바라봤습니다. 세 개의 용기였습니다. 각 집 한 몫이요. 저는 그 용기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음식 담아놨어. 시간 될 때 가져가.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주말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보겠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슬펐습니다. 왜 노을은 이렇게 슬플까요? 아름다운데 슬프고 슬픈데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아름답지만 슬프고 슬프지만 아름다운 거요.
내년에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뭐가 달라질까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변해야 한다는 것. 저도 제 아이들도 우리 가족 모두가요.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요.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마지막 눈물이길 바라면서요. 더 이상 울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또 울게 될 거라는 걸요. 그게 어머니의 숙명이라는 걸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야지. 괜찮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밤이 되어 어둠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명절이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 명절은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것. 뭔가 변했다는 것. 저도 제 아이들도 우리 가족 모두가요. 그 변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깊은 한숨을요. 창밖에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별들이 하나씩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이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그냥 예쁘다는 생각.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말했습니다. 뭐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줘서.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연하지. 저는 남편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저도 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일상이겠죠. 명절 준비가 없는 일상. 그게 어떤 건지 아직은 상상이 안 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저는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네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아니, 이번 명절 전체가요.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다에서 웃고 있던 얼굴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저 아이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있구나. 저한테서 독립하고 있구나. 그게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지연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웃고 있던 얼굴이요. 저는 지연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였을 때를 생각하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명절이 힘들었고 쉬고 싶었고 친정에 가고 싶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걸 말하지 못했을 뿐이고
지연은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들도 변했고 시어머니들도 변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한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변하라고 하니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 변하면 계속 이렇게 힘들 테니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그냥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또 젖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울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의식이 끊겼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웃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민수도, 지연도, 손주들도 모두요. 그 꿈속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현실이었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남편만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명절이 끝났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